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경매학원의 신홍식 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8호선 암사역에서 한 5분 거리가 되고요. 여기 다세대 빌라가 매물로 나와 있는데 경매에서 8번이나 유찰된 물건이 있어서 왜 유찰됐는지 저희가 뭐 현장에 확인차 한번 나와 봤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이곳은 서울 도심에서 볼 수 있는 뭐 그야말로 평범한 주택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목이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조용하기 때문에 거주하기에는 뭐 아무런 불편이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옆에도 뭐 다세대가 있고요. 이쪽은 원룸 건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주택가이고 살기에 뭐 큰 불편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세대 빌라가 왜 8번이나 유찰되었을까요? 자, 바로 이 물건입니다. 한번 직접 한번 보시죠. 네, 이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반 건축물인데요. 일단은 한번 위를 한번 봐주시죠. 이 건물의 맨 위에 보시면은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시죠? 저게 뭐 옥탑방처럼 돼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아마도 저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요. 건축물 대장에 보면은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10제곱미터 정축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청의 건축가 담당자한테 문의하시면요, 뭐 도면까지 다 보여줍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메뉴에 있는 옥탑방 부분이 무단 정축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왜 이게 위반 건축물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이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이행강제금이 5년치만 내면은 더 이상 부과되지 않았는데 몇 년 전에 건축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위반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이행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영구무한이죠. 무제한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1년에 2회 이내에서 부과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관행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물건을 낙찰받았다고 했을 때는 그 이행강제금을 내셔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아마 8번 정도 유찰됐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입찰 들어가실 분들은 만약에 이걸 낙찰받고 나서 내가 이걸 적법한 건물로 하려면은 개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경매 물건의 두 번째 문제점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8번이나 유찰됐고 며칠 뒤에 9회차에는 최저 매각 가격이 5천만 원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이 2억 7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천에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2억 2천을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에 해당하는 2억 7천에 낙찰받게 될 것인데 감정가가 3억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시세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몇 번 더 유찰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 경매 물건의 세 번째 문제점은 어쩌면 뭐 이 물건의 가장 큰 핸디캡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가등기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물건을 권리 분석을 해보면은 압류 등기가 돼 있는데 서울시 강동구에서 압류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압류가 여기서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그보다 날짜가 앞선 선순위 가등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등기는 경매에서는 두 가지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매매 예약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고 대물 발환 예약을 근거로 하는 담보 가등기 두 가지를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매매 예약을 기초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가등기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물건을 낙찰받고 나서 잔금 납부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 촉탁 등기를 통해서 등기까지 자기 앞으로 넘겨왔다 할지라도 이미 선순위 가등기가 있기 때문에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쳐버리면은 낙찰자는 소유권을 뺏기게 됩니다. 법적 근거는 부동산 등기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큰 핸디캡인데요. 그 이유 하나만 갖고도 이 물건은 계속 유찰될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입찰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그 세 가지 논점, 첫 번째는 위반 건축물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대안이 있는 건가. 두 번째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이 사건은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미배당 보증금을 낙찰자가 다 떠나야 되는 문제가 있죠. 세 번째, 금방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문제점은 선순위 가등기를 낙찰자가 떠나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뭐 제로 베이스까지 이 물건은 유찰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는 입찰 들어가시고요. 그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뭐 입찰 들어가는 거야 뭐 본인 선택이시지만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 물건은 3억짜리가 지금 5천까지 떨어졌고 아마 계속 유찰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등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매 입찰 들어갈 때는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현장 임장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